네, 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노조가 어제부터 파업을 시작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한 것은 1967년 회사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른바 전삼노는 지난 5월 29일 사상 첫 파업을 선언했고요. 6월 7일 하루 연차 수진 방식의 쟁의 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전삼노는 어제 오전 11시였습니다.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H1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내일까지 이어지고요. 전삼노는 오늘과 내일은 경기 기흥 사업장에 있는 삼성 세미콘 스포렉스 체육관에서 조합원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총파업에 얼마나 참여를 했나요? 이게 약간은 다릅니다. 노조에 따르면 총파업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8,115명, 이 가운데 6,540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중 반도체 설비 제조 개발 직군 참가자만 5,211명에 달한다는 것이 전삼노 측의 주장입니다. 이 전삼노 관계자는 당초 6,000명 이상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기상 악화로 실제 집회에 참가한 것은 4,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근무에 나서지 않은 등의 형태로 파업에 참가한 인원을 포함한다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실제 파업에 참여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경기도 동탄경찰서 측은 이번 집회 참석 인원을 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추산한 숫자 그리고 주관하는 곳에서 집계하는 숫자가 통상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통 이제 일단 경찰이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페르미의 추정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근거로 해서 집회 참가자들 추산합니다. 이 페르미라는 사람은 원자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벨 물리학상 출신의 엘리코 페르미의 이름에서 따온 페르미 추정법. 이미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답을 유추하는 것을 말하는데 페르미가 미국 시카고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시카고의 피아노 조율상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까? 라고 했는데 요즘 입사 면접에서 압박용 질문으로 많이 나오죠. 아무튼 이 페르미 추정법에 따라서 경찰은 집회 참가 인원을 면적을 기준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3.3제곱미터당 만약 사람들이 앉아있다면 6명 정도가 서 있다면 9명 정도로 계산을 해서 전체 서 있는 면적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빽빽하다 싶으면 또 헐렁하다 싶으면 평당 인원을 조금 더 늘리거나 줄이는 식으로 좀 맞출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특정 시점에 몇 명이나 집회 현장에 있었나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경찰의 집회 인원 추산 방식이고 반면에 주최 측은 특정 시점이 아닌 시간의 흐름을 더한 연 인원 방식을 계산합니다. 집회에 왔다가 한 사람도 있고 새로 온 사람도 있는 만큼 특정 시점이 아닌 연 인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에 또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카메라로 찍어서 아마 사람을 세는 방법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이 전삼노가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반도체 부분의 차질은 좀 예상이 됩니다. 현재 반도체 생산 라인은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고 DS 부문 직원이 약 7만 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측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노조는 이번 파업 기간 노사 협상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원하는 요구 조건을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사측에게 전 조합원에 대한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달라. 유급 휴가 약속 이행, 또 경제적인 부가가치 기준으로 지급하는 초과이익 성과급 기준을 개선해달라. 또 파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모처럼 실적 반등의 흐름에 올라탄 삼성전자의 향후 행보에는 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새 기업 대표들이 인증샷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사진을 많이 찍고 있는데 요즘 이재용, 최태원, 구광모, 이해진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글로벌 빅테크 경영진과 만나 찍은 인증샷이 화제입니다. 총수들은 보통 경영 행보를 비밀에 붙였습니다. 난 누굴 만났다, 어떤 얘기를 했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과거였는데 정반대가 됐죠. 인증샷이란 누군가를 만나거나 특정한 장소에 방문한 것을 사진, 동영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총수들이 직접 생성 인공지능, 즉 AI 산업의 최선두에 선
빅테크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돈독히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래 먹거리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또 주가 상승에 필요한 모멘텀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총수들이 왜 이렇게 인증샷을 공개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기업 총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증샷 상대 누군가요? 보통 이제 인증샷 찍으려면 네. 가장 인기 있는 사람하고 찍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당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네이버는 지난달 27일 자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와 최수연 대표가 젠슨 황 CEO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해진 총수는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은둔의 경영자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런 그가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에 맞춰서 미국에 방문했고 이 시기에 시간을 내서 젠슨 황 CEO와 만난 겁니다. 엔비디아와 협력이 네이버의 미래 AI 사업 전략에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또 이재용 회장은 젠슨 황 CEO와 지난해 5월 만났고 최태원 회장도 지난 4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젠슨 황 CEO와 만난 걸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2022년 말 생성형 AI 시대를 연 이후 가장 앞선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향후 미래 사업을 보여준 인물 바로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구독 경제, 이제는 좀 익숙해진 용어인데 구독 경제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면서요? 혹시 구독 경제를 쓰고 계십니까? 네, 저는 넷플릭스 쿠팡 정도 보통 네. 많은 분들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해드리겠고요. 보통 이제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 경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의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LG전자가 구독 서비스가 사업 영역을 계속 넓히면서 소비자를 늘리고 있는데 현재 LG전자가 운영하는 구독 서비스 제품이 22종이 됩니다.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가전, 또 TV, 노트북 등 기기를 포함하는 구독 서비스는 LG전자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 서비스는 보통 3년에서 6년 정도 월 구독료를 내고 그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제품 소유권이 넘어오는 겁니다. 수년간 소비자들은 LG전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전자제품이 아닙니다. LG전자는 이달부터 로봇 구독 서비스를 본격 개시합니다. 이 서빙 로봇인 LG 클로이 서브롯을 리테일 매장이나 호텔, 병원 등에서 구독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LG전자는 사내 벤처가 개발한 튀봇 구독 서비스도 합니다. 튀봇은 반죽된 재료를 기계에 올리면 로봇이 자동으로 쟁반을 움직이면서 조리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로봇도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 TV나 노트북을 구독해서 사용할 수 있다. 상당히 신기한 소식인데 네. 배달 구독은 이미 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앵커께서도 네. 직접 사용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배달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자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올 상반기 배달 애플리케이션 빅3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합계가 5개월째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거죠. 멤버십 구독자를 바탕으로 한 쿠팡이츠의 성장세는 배달앱의 기존 체계도 좀 바꿨습니다. 아까 쿠팡 이야기하셨는데 네. 실제 쿠팡이츠가 지난 3월 로켓 와우 회원에게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이후부터 배달 플랫폼은 기존의 운영 방식을 수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문건에 각각 배달비를 책정하던 과거 방식을 떠나서 구독하면 무료 배달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은 최초로 멤버십 프로그램 배민클럽을 출시해서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는 배민클럽 가게에 묶음 배달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한집 배달의 경우에도 배달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체험 기간으로 무료 운영되고 있지만 수개월 내에 유료로 전환하고 자체 서비스 혜택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만약 이렇게 배민클럽 유료화가 성공한다면 다른 업체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부분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화점 육아 경쟁. 백화점에서 육아용품을 파는 경쟁이 한창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육아용품도 물론 많이 팔아야 되겠지만 백화점이라는 업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제 내수가 기반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출생으로 소비자가 줄어들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백화점 업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백화점 업계는 출산 장려에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백화점부터 볼까요? 지난 1일부터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들을 위한 입양 휴직 제도를 대기업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기 돌봄을 희망할 경우에 6개월간 무급으로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외에도 출산을 앞둔 직원에게 5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이 들어있는 SSG 마더박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로 볼까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출산 축하금을 좀 올렸는데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 시 지원액은 300, 500. 셋째 이상 출산 시에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또 근속연수 7년 이상 직원에게 난임 시술 한 회당 100만 원씩 최대 3회까지 지급했지만 현재는 근속연수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고 있고요. 또 임신한 배우자와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제도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롯데도 한번 볼까요? 롯데그룹은 2012년 여성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를 시행하는 등 저출생 극복과 육아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셋째를 출산한 전 계열사 임직원에게 카니발 승용차를 2년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렌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패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에스레저 룩, 저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이거 어떤 뜻인가요? 발음도 되게 어렵습니다. 네. 에슬레저룩. 에슬레저룩은 이제 운동복과 비교해 기능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편안하면서 디자인이 무난해서 출근복으로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어서 운동과 레저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다라는 의류를 뜻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트렌드와 맞물려서 2030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끈 뒤에 지난해부터는 4050 남성 고객 비중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장 내 복장 규정이 좀 완화되고 있는 데다가 가성비까지 갖췄기 때문에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회사에서 퇴근한 이후에 환복하지 않고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골프 연습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들어가면 나오기 싫은 게 일반적인데 그런 걸 미리 방지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속속 지금까지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